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요약 정리죠. 유치권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볼 거거든요. 유치권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대단히 어려워하시고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유치권에 대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은 까다롭긴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문제 가지고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유치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타인 소유의 물건입니다. 물건 및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 시험에 안 나와요. 단순하자고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뭐가 성립하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성립하게 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공부하게 되는 그 유치권에 관한 요건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다 살을 붙이면 돼요.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 물건이 누구 것이어야 되냐면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 어떤 이유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고 유치권이 유지가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줬다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반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즉, 간접을 불문하지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도 없고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따라서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고요. 물론 점유하고 있으면 그 권한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적법한 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또 유치권이 성립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중고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가치 변형물이 인정되는 물상대위권도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나 그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나 또는 그 물건을 신축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돼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임차보증금 또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나 매매 같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돼요. 근데 법원이 한 달 후에 지급해라,
2달 후에 지급해라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자,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뭐예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유치권에 기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 변제해달라,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정한 목적을 갖추게 되면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권 인정이 되고요. 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유치권자에게 별채권도 인정이 됩니다. 이 별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뭐가 있냐면은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이고 또 민사특별법에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별채권이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그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유치 목적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러한 사용 수익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한데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그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설명인 거죠. 유치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종전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다만 임차인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 되고요. 사용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하는 이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게 돼요. 어떤 의무가 있죠?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 또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하는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유치권에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는 게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통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